이거는 여러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건 매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주 정도는 잘 나옵니다. 5, 6, 7주 주가 하면 계속 빠져. 수업을 빠지기 시작한다고. 그 수업 빠져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빠지시더라고. 그 빠지신 분들 몇몇을 보면 높은 점수는 안 나온다. 그죠? 여러분이 꼭 여기 있어야만이 제가 강사를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말고 그냥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알고도 틀려요. 알고도. 왜 알고 틀리면 사실은 헷갈려서 틀리거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한 거라고 이렇게. 이게 90점 맞는 시험이라면 그러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엄청 많이 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 전하는데 오늘도 이제 보시라고.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된다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자, 잔소리 그만 까고 이제 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거 준비 못 해가지고 오늘 준비 안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이거 계속 여기 PPT 띄우다 보니까 내 얼굴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계속 나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말고 여기 보시라고.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가봅시다. 자, 1번 답 몇 번이요? 4번. 벌써 틀렸다 또. 틀린 사람 있다. 틀린 사람 있다. 이러면 틀리면 안 된다. 이제 말이지. 1번. 자, 1번은 부동산학의 정의. 이거는 외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2번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나오면 연구 분야가 나와야 되지. 연구 분야는 투금계만 기억한다. 투금계가 뭐야? 언니 투금계가 뭐야? 몰라. 투견하는 개인가 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투자 금융 개발을 투금계라고 한다. 이게 부동산의 연구 분야 중에서 무슨 분야다? 결정 분야다. 결정 분야. 그래서 옳은 말이니까 1, 2, 3은 이미 다 출제했던 지문이야. 그 중에서 3번 지문이 출제가 많이 안 됐고 1번 지문, 2번 지문은 자주 출제했던 지문이라고. 2번 지문하고 1번 지문은 최근에 26회 때 나왔던 거야. 자, 4번은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에게 법경기 물어보는 거야. 법경기.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그럼 3대 측면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선생님 전심 때 뭐 먹었어요? 그렇지. 초밥 먹었어. 그래서 힘이 나.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할 거야. 1번의 답이 몇 번? 4번. 4번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미안해. 또 기분 나쁘지 말고. 그냥 하는 소리야. 자, 이게 4번 틀렸으면 이제 안 틀려야지 이제. 그러니까 4번은 3대 측면. 3대 측면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3대 측면. 법경기. 법경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 법경기가 무슨 뜻이냐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형태가 없죠? 무형.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은 유형. 이거 물어본 거, 이거 물어본 거라고. 자, 그럼 4번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란, 3대 측면은 법경기를 3대 측면이라고 그래? 무형적 측면에 법률적, 물리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경제적.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물리적 자리하고 경제적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라고. 자, 그래서 1번의 답이 몇 번? 4번.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1번부터 4번 사이, 이 정도 사이에 시험 지문에 법경기가 나오면 그러면 유형, 무형 연결되는가 잘 보시라고. 이렇게. 시험 지문에 법경기가 나오면 분명히 유형, 무형으로 틀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세 개를 결합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합개념. 복합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종합. 복합하고 같은 말이 종합.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의 답이 4번이고 2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인데 그런데 이걸 민간 부분만 부동산 활동은 민간 부분만 본다면 뭘 추구한다? 효율성. 우리 시험은 3번 출제했어요. 똑같은 지문을.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오롯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추순자가 아니다. 규범적 과학, 경험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 종합과학, 이 5가지 물어보는 거라. 그렇죠? 자, 답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요, 3번. 자, 1번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맞죠? 요 2번에 1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5번이나 나온 거죠. 요 김영진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2번, 과학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나눌 때 부동산학보다 사회과학.
3번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까지 연구 대상으로 한다. 틀렸죠. 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자연과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요. 4번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5번 부동산은 규범과학이다. 규범과학, 경험과학만 알면 돼. 앞에 뭐라고 설명 나온 것은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2번의 답이 3번. 지금까지 다 맞춘 사람도 있고 다 틀려버린 사람도 있겠네. 다 틀려버리신 분은 이 두 개만 틀리고 뒤에는 다 맞은 걸로 내가 추정합니다. 자, 3번. 3번 문제는 답이 몇 번 나와요? 4번이에요, 4번. 아까 오늘 답을 제가 알려드렸어. 컨설팅 없다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틀릴까 같아서 제가 컨설팅은 없습니다. 그랬지. 기억난가요? 너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동영상 돌려볼까? 동영상?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자,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눴잖아요. 어떻게 두 개 나눴습니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두 개로 나눴잖아요.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봐. 거기 보면 그 옆에 요약집 6 써졌잖아요. 6페이지 있다는 소리. 6페이지. 애우지 말고 자주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눌 수, 아니,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근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어떻게? 부동산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하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또 세 개로 나눈다. 어떻게 나눕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세 개로 나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됐습니까? 내 어깨에 지금 짐이 무거워. 실제로. 여러분 다 끼게 돼. 다. 나는 개론만 담당하니까 민법은 난 모르겠어. 민법은 알아서 해라고. 민법 안 하고. 개론은 내가 최소한 여러분에게 55점 맞춰줘야 돼. 50원. 선생님 60점 안 됩니까? 개론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안 나와요. 개론은 제가 55점 이렇게. 55점이니까 민법에서 65점 맞추라고. 그게 합격이니까. 어깨가 무거워. 그래서 키가 안 커버린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5점.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55점 맞춰보자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두 개로 나눈다. 부동산 관리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하고. 여기서 부동산업에 분류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 그 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는 컨설팅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다. 됐어. 3번의 답은 4번.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다음 주는 오늘하고는 달라. 오늘은 좀 단단하게. 다음 주는 이제 머리 아프죠. 다음 주는 감정평가는 계산문제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니까. 자, 왜? 오지 말아버려 그러면. 그러면 되지 뭐.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있으면 되지. 인생 짧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좀 쉬어. 그래야 되잖아. 인생이 얼마나 뭐 길다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해. 인생 짧아. 금방 훅 가. 이렇게. 다음 주는 한 3명 올 것 같다. 많이 안 오고 이제. 다음 주 다 오셔야 돼요. 자, 4번 문제 답 몇 번? 1번. 1번. 또 옳은 거 고르는 사람도 있어. 틀린 거 고라야 돼. 틀린 거. 자, 1번이 답인데, 자, 그럼 봅시다. 1번이 4번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봅시다. 기억지문은 틀렸어요. 부동성이 아니라 부정성입니다. 기억지문은 이런 지문이야. 이런 말이야. 4번의 기억지문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수평공간, 이 수평공간만 이용한 게 아니라 공중공간, 지하공간 다 이용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 못 만드니까 수평공간만 이용한 게 아니라 공중공간, 지하공간 다 이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잡아요. 4번의 기억지문 봐봐요. 부동산 활동이 3차원의 입체공간에 대한 활동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활동을 수평공간, 토지에서 수평공간, 지표문만 이용했다고. 근데 요즘은 건물이 고층화되고 지하실을 뚫고 이렇게 하는 이유, 즉 부동산 활동을 이 세 개를 결합해서 3차원의 입체공간, 입체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토지가 만들어지면 괜히 높은 공간에다가 지하에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못 만들니까 수평공간이 부족해지니까
공중공간,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3차원의 입체 공간의 이용이 중요시 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간다면 뭡니까? 부증성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야. 부증성 때문에. 선생님,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지하까지 뚫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 이용이 중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는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기억 지문은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토지 이용할 때 수평 공간도 이용하고 공중 공간도 이용하고 지하 공간도 이용하고 이걸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고. 요즘 3차원의 입체 공간 이용이 중요성한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연결시키면 무엇 때문이다? 부정성 때문이다. 못 만드니까 그렇게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고치라고? 부동성을 부정성으로 고치라고. 기억 틀린 말. 자, 니은은 알 수 있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서 능률성은 소유 활동의 뭐해라? 최유효행위라. 니은 옳은 지문.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하는 활동과는 달리 무슨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 4번 문제는 부동산 활동이 가는 거야. 부동산 활동. 4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오늘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공간 활동, 임장 활동, 그 다음에 장기적 고려, 대인 활동, 대물 활동, 그 다음에 윤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한 거 이거. 그러니까 4번은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속성. 이거. 그 10가지가 주어졌는데 다 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 했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소리가.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제가 비가역성 빨갛게 써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부동산 활동은 영속성과 비가역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비례하에 장기적 거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자, 니을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윤리성은 고용윤리, 조직윤리,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이렇게 있었다. 조직윤리란 부동산업자와 종업원의 윤리를 말한다. 아니죠. 부동산업자와 종업원의 윤리는 고용윤리죠. 고용윤리.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 그래서 이 지문은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 그러면 조직윤리는 부동산업자끼리. 그래서 니을은 틀린 지문. 됐습니까? 예. 자, 또 이제 못 쓴 시문 있고 옆에 언의를 봐도 언의도 안 써버리고 그러면 답답해지니까 제가 써볼게요. 고용윤리가 있고 조직윤리가 있다. 너는 조직의 쓴맛을 좀 볼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 조직윤리. 그럼 고용윤리는 부동산업자, 중개업자와 종업원의 관계. 이렇게. 조직윤리는 부동산업자 간의 윤리다. 그래서 중개업자끼리 옆에 있는 중개업자끼리 싸우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당신의 아니면 다른 사람 매물을 가져가 버렸다고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물은 다른 중개업소 가서 장부 보지 않는다는 거. 장부 보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직윤리입니다. 조직윤리. 자, 됐지요? 그래서 니을 틀렸고, 자, 미음. 부동산 활동을 현장 활동 및 임장 활동을 규정하는 그걸 부동성이야. 부동성을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미음은 옳은 말이야. 4번에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뭐요? 니을. 답이 몇 번? 1번. 자, 5번. 5번의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야, 2번. 5번에 2번. 선생님, 왜 2번이야? 그냥 2번이야. 2번.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고 통일화시킨 것은 중점식입니까? 종합식입니까? 종합식이야. 종합식. 근데 2번이 중점식이라겠다고. 자, 1번. 분산식이 나오라 확률은 좀 떨어져. 분산식이 나오면 뭐라 해야 돼? 개별적, 부분적. 그 다음에 2번. 중점식이 나오면 특정 측면. 중점식은 법률적, 경제적에서 특정 측면이 나와야 돼요. 봐봐요. 2번. 중점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부동산학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거는 중점식이 아니라 뭡니까? 종합식이야. 종합식. 그 답이 몇 번이야? 2번.
3번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5번에 3번에, 이 5번에 3번 지문에 종합식이 나왔죠. 종합식.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이 나오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냐면 자, 첫 번째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복합 개념으로 이게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착시켰다. 정착시킴 이거 두 가지. 이게 종합식 기억할 거 이 두 가지. 중점식은 특정 측면. 자, 5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뭘 추구한다?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죠. 4번은 법제도적 접근 방법.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하세요 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 그래서 법제도적 접근 방법은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또는 조장하는 측면에서 조장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규제도 법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주로 규제인데 조장도 나오는 거예요. 조장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법제도적 접근 방법은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조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걸 법제도적. 답은 몇 번? 2번.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체계. 이제 6번부터가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6번부터가. 6번은 답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6번은 30회 때 시험 문제 그대로야. 30회 때 부동산학 개론 1번 문제. 자, 6번은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법률적 개념과 그다음에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을 구별하는 소리야. 아니야,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5가지 나오면 되잖아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상품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냐면 재화. 상품 자리에 재화를 써도 상관없어. 상품 대신에 재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로 상품이 나오지만 재화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자, 반면에 물리적 기술적 측면은요. 공자위안이죠. 공자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자, 7번 답 몇 번? 7번의 답 몇 번? 자신이 없네. 7번의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7번에 또 1번 골라놓고 옳은 말을 하는다. 7번에 1번 골라놓고 다 맞춘 것처럼. 사실 나는 틀린 거 골랐는데 그러면 안 되지. 7번은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잡읍시다.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가 나와야지. 법경기. 7번에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바뀐 거야. 7번에 1번하고 5번이 바뀐 거라고. 자, 그럼 7번에 1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무조건 법경기 나와야 되지. 그럼 7번은 굳이 옳은 말로 고치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냥 복합 부동산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그럼 7번에 5번 복합 부동산이란 법경기가 나오면 안 되죠. 7번은 복합 부동산이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7번에 5번 지문은. 그러니까 7번에 1번하고 5번이 자리가 바뀌었다. 이러면 되지. 자, 2번 준부동산은 부동산을 의지하여 취급되는 물건으로 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의지해 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근데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강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7번에 2번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7번에 2번이 답이야. 옳은 말. 자,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을까?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 의해서 설치된 선반, 진열대. 이게 임차인이 설치한 거야.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착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근데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틀렸어. 정착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동산. 별개로 본다. 건물과 별개로 본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 유형이 아니라 무형. 그래서 7번에 4번 지문은 유를 무로 바꾸면 옳은 말이 되는 거야. 유를 무로. 아셨습니까? 예.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거는 맞아. 이거는 경제적 개념 맞죠?
근데 경제적 개념은 유형이 아니라 뭐야? 무형. 그래서 7번에 4번은 틀렸어. 오른말과 같이 하면 유를 뭐로? 무로. 자, 8번으로 갑시다. 8번 답 몇 번입니까? 1번. 8번은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제가 약간 바꿔놓은 거야. 감정평가 나왔던 거. 자, 8번의 답이 1번이요. 자, 그럼 8번의 답이 1번인데 8번은 역시 틀린 거 적합하지 않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8번 1번 협의의 부동산이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이런 말 안 썼어. 한 번도. 좁은 의미. 근데 감정평가자 시험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써. 협의의 부동산, 강의 부동산. 아직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협의 강의는 안 듣는다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쓰지. 자, 그럼 8번 1번 협의의 부동산이란 이게 민법상 개념이잖아요. 민법상 개념으로서 민법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협의의 부동산이야. 그 뒤에 이어진 것이 틀린 거라고. 틀린 거? 강업재단, 공장지당 등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틀렸죠?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은 그냥 토지하고 그 정착물까지지. 그지? 공장재단, 강업재단, 중부동산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의 성격과 소비재 성격을 갖는다. 맞습니까? 이거는 22회 때 나왔던 지문을 얘가 바꾼 거야. 22회 때는 이렇게 써.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틀린 말이야. 토지는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되다. 자, 3번은 됐고 4번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있다. 토지는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5번. 답은 1번이니까 5번 옳은 말이죠? 복합부동산이란 법에서 쓰는 말입니까? 부동산 활동에서. 부동산 활동 측면의 용어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 일체로 평가된다. 이런 경우에 토지 건물을 묶어서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복합부동산은 부동산 활동, 이용, 평가, 거래 이때 쓰는 용어란 소리야. 그래서 부동산 활동 측면의 용어다. 부동산 활동은 평가 활동, 거래 활동, 이용 활동. 그때 복합부동산을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복합부동산 이 말을 쓰지 않는다. 자,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이제 보자고요. 혹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거 기억나가 봐봐요. 감정평가가는 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이제 다음 주 이거 배워요. 요 감정평가 규칙 5, 6, 7조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자, 5조가 뭘까? 5조가 4조 다음입니까? 그렇지. 자, 5조가 감정평가의 규칙 제5조가, 규칙은 감정평가의 규칙. 또 규칙이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제 오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 6, 7조를 좀 알고 가게요.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하면 아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5조.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해라. 제5조가 원칙,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해라. 시장가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 결정하라. 이게 원칙. 예외는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이사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5조. 자, 그러면 제6조 기억나시죠? 선생님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해지지. 자, 6조는 원칙, 무슨 원칙? 변동원칙? 변동원칙 나오면 안 되지. 현황기준원칙. 있는 그대로. 현황기준원칙.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사인찬을 받는 대로 평가해라. 받는 대로. 그러면서 혹시 이런 그림 기억난가 모르겠네요. 너 토지, 너 건물, 얘는 그린벨트에 속해 있다. 토지의 지목이 뭐였던가요? 밭, 전. 제가 여기다 이용상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지. 이용상황이 뭐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용상은 뭡니까 이거? 이 토지. 대지.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지. 그러면 이거 평가할 때 감정평가 규칙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야. 있는 그대로. 그러면 감정평가는 현황 기준 원칙이란 말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럼 얘가 지금 이용 상황이 밭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러니까 대지로 평가하는 소리야. 그게 현황 기준 원칙이야. 그러면 원칙이 나왔으니까 예외가 나오겠네. 예외는 법의사,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평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뭐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7조. 최근 오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 이제 어차피 들어야 될 거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모의고사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이 오후에 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아, 이게 공부 일환유가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압축 성장한다고 하면 돼. 압축 성장.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점수가 30문제에서 10개 맞았다. 그래도 계속 가야 돼. 네.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점수가 너무 낮아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7조. 7조가 가장 잘 나와. 7조 원칙. 원칙, 제가 이제 개별평가라고 했어. 그런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해라. 이렇게 평가해라. 이걸 우리는 개별평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근데 예외가 몇 개 나오던가요? 3개. 3개 나온다고. 자, 첫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 해서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거나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일괄평가인데 여기 이제 일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일괄평가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이거 평가할 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라. 이게 개별평가야, 원칙이. 그런데 이 2개가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다. 2개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럼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일괄평가의 대상.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그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그 말잖아요. 자, 8번, 5번 지문 복합분산 나왔습니다. 그 복합분산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복합분산을 한다. 그러니까 복합분산은 무슨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다 봐봐요. 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평가할 때 원칙은 따로따로 개별평가. 근데 이 2개를 묶어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게 일괄평가인데 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야. 자, 여기 나왔으니까 계속합시다. 2번. 그러면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고 이제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를 달리했습니다. 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달리.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 구분해서 평가. 자, 3번.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가 이렇게 있고 100번지 토지가 있고 100번지 토지 일부분만, 이 부분만 수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한다. 이게 수용됐다. 그럼 이 부분만 보상액을 산정해야 된다. 보상평가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는 자, 부분평가 이렇게 했잖아요. 부분평가. 이렇게. 됐지요? 자,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다음 주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제 이거 딱 들어간다고. 다음 주 이거. 감정평가 딱 들어갈 때. 근데 다음 주 눈빛 보면 또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막 써. 자, 이제 9번. 정착물 9번 옳은 것 답 몇 번? 3번. 3번이 답. 9번이 답. 3번.
선생님 난 지금까지 해서 3개 맞췄어. 3개. 3개 맞췄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갑시다. 1번.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없다. 틀렸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죠?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종속정착물도 있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나무, 정착물, 단연생 식물 정착물, 울타리 정착물, 돌담, 교량 다 정착물. 이 정착물인데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종속정착물. 자, 토지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까지 옳은 말. 자,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기까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야.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미치지 않아 토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죠. 건물, 상가, 주택 이런 것 전부 다 토지 정착물이다. 성격이 독립 정착물이죠. 그래서 틀렸죠. 2번도. 3번.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도 없다. 아니, 물리적 손상이 있다. 또는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3번. 4번은 매도인 소유가 됩니까? 매수인 소유다. 매수인 소유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정착물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는 정착물로 취급하여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분산 정착물로 취급한다. X. 아까 유사한 지문이 나왔었죠? 예, X. 답이 몇 번? 3번. 자, 10번 문제 갑시다. 10번 문제 답 몇 번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게 학설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10번 문제가 여러분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가 까다로웠는데 이제 10번 문제를 봅시다.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짜증나죠? 짜증날 겁니다. 10번에서는 뭘 고르라겠냐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 고르라겠어.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결국은 종속정착물을 고르라는 소리야.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고르세요 이렇게 잖아요.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나무가 종속정착물이죠. 수목이라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돌담 종속정착물, 담장 종속정착물, 울타리, 구거, 제방, 포장, 교량 이런 것들이 종속정착물이야. 이거 골라내라는 소리야. 이거. 자, 그러면 기업,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우리는 지금 종속정착물 찾는 거야. 종속정착물. 자, 니은, 가식중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야. 이거는 정착물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은은 가식중인 수목 있죠?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종속정착물 찾는 거야. 근데 거기 니은은 가식중인 수목 있죠? 요 가식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라니까. 정착물이 아니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찾는 건 요거 종속정착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은을 찾으면 안 돼. 니은은 정착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종속정착물 찾는다고. 종속정착물. 우리는 지금 사람 찾는 거야. 사람. 근데 니은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니은을 찾으면 안 되지. 지금 이해됩니까? 예, 예. 자, 디귿, 신문 갑판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요 니은하고 디귿은 아예 찾으면 안 돼. 정착물이 아니잖아. 의외로 간단해.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봐. 이거 뭘 고르라는 거야? 종속정착물 고르라는 거야. 종속정착물. 나무, 돌담, 울타리, 구거, 제방 이게 종속정착물. 그것만 찾아내면 되지. 왜 가식중인 수목에다 가만히 있는 수목에다 시비를 거냐고. 신문 갑판대 가만히 있는데 왜 시비를 걸어? 네가 정착물이냐 이렇게 하고 있냐고. 얘들은 정착물이 아니라니까. 자, 봐봐. 자, 정착물 있잖아요. 정착물. 이 정착물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하는 게. 그럼 정착물 볼래요? 정착물은 개념이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야. 부착되어 있는 거야. 부착되어 있는 게 이게 정착물이야. 그러면 항구적, 고정적 의도가 없다.
임시적, 일시적이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야. 그거야, 그거. 자, 보게요. 자, 그러면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항구적, 고정적으로 토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임시적, 일시적 부착. 임시적, 일시적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다.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식적인 수목. 요 가짜가 임시 가짜야. 가건물 할 때 가짜라고. 요 가짜가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니야. 임시 가짜야. 임시가. 굳이 써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지워버려. 틀렸을지 모르니까.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임시 가짜 맞아.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또 틀렸다고 흠잡을까봐 빨리 지워버린 거지. 그치? 가식 중인 수목. 임시로 심어놓으면 수목이라고. 이건 정착물이 아니란 소리야. 묘목, 어린 나무. 이건 묘목은 나중에 팔거든.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고. 신문 가판대가 정착된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신문, 가판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럼 가건물. 뭐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찾을 필요 없어요. 시비 걸지 말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니을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이거는 토지하고 독립된 걸 보는 거죠? 네, 이거 찾으면 안 되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제방하고 담장이지. 제방하고 담장이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이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니은하고 디귿 가지고 고생하셨습니까? 니은도 디귿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지? 니은 디귿은 별로 안 보이고. 분명히 니은 디귿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답이 없어. 이거 뭐 어디 하는 거야? 그럼 캐치를 해야지. 이게 니은하고 디귿은 이거는 안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 되겠냐고. 그러니까 10번은 봐봐 여러분들. 10번이 얼마나 쉬운 문제야. 근데 응용력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거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 11번 옳은 거 그렇습니다. 답 몇 번? 4번. 11번에 답이 4번이야. 이번에 답이 4번. 고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왜 고쳐서 그래. 고치지 마. 고치지 마. 그냥 놔둬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개개의 수목은 개개의 수목 여기까지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여기까지 개개의 수목 여기까지는 종속 정착물. 그런데 맹인방물을 갖추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러면 개개의 수목이 맹인방물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의 분사로 취급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 자, 이제 11번 갈까요? 11번에 1번 지문, 1번 지문 수목. 수목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정신 차려. 종속 정착물. 그런데 이 수목이 수목에다가 명인방울을 갖췄다. 그 다음에 등기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종속 정착물이 아니라 독립 정착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울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분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별개의 분사로 취급한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거는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지. 3번 토지에 정착된 돌담은 토지와 별개의 분산으로 취급한다. 아니죠. 돌담은 종속 정착물이니까 토지의 일부로 본다.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본다. 4번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이게 종속 정착물. 토지와 서로 다른 분산으로 취급되는 것. 독립 정착물. 나눌 수 있다. OX? 오. 1번, 2번, 3번 몰라도 나는 4번 하겠다. 답을. 4번이 틀린 게 없잖아요. 옳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을 답을 해야지. 5번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4번. 12번 답 몇 번? 3번. 내가 또 12번 문제를 만들면서 고생 좀 하겠구나 했지. 어느 분들은 12번 답이 없다고 그래. 12번.
시험 끝나고 와서 교수님 답이 없어요. 12번. 그러더라고. 몇 번이요? 12번. 그 답이 있어요. 없는데? 있는데? 몇 번? 3번. 3번. 자, 봅시다. 이렇게 토지가 있네요. 수평 공간이죠. 그 다음에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이 세 개를 합쳐서 3차원의 입체 공간. 그러니까 토지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토지 소유권은 3차원의 입체 공간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은 3차원의 입체 공간에 미친다. OX? O. 토지가 공간 덩어리니까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이 된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은, 이 화곡동 1번지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전부 다 합친 가격이다. 토지에 대한 활동은,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수평 공간 다 합친 공간에 대한 활동이 된다.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토지가 공간 덩어리니까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전부 다 합친 거니까 토지하고 관련된,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전부 다 합친 것이다. 그 부동산 활동도 수평 공간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수평 공간, 공간에 대한 활동이 된다. 부동산 법도 수평 공간에 대한 법만 만든 게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수평 공간 전부 다 3차원의 공간에 대한 법이 된다. 부동산 지적도 수평 지적만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입체 지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에 머물러 있고 입체 지적은 별로 없다. 그리고 공시법칙에서만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으면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와 관련 것은 전부 다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자, 이게 부동산의 공간성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공간에 미치는데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보면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럼 공중공간 전부 다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여기까지, 지하로 여기까지라면 여기 공중공간, 위쪽을 공적 공중공간, 밑에를 사적 공중공간.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 공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한다. 이거를 항공권, 비행기 지나가는 거. 자, 토지 소유권의 효력.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공적 공중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자가 저 공적 공중권에 대한 권리, 공적 공중권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부분 사적 공중권에 대한 권리, 사적 공중권, 얘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공적 공중권, 여기 공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공중관 일정 범위까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OX? X. 에이. 자, 이 부분요. 사적 공중권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 공중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공적 공중권 얘는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3번이잖아. 3번 봐봐요. 3번. 공적 공중권이란 비행기 지나다니는 거예요. 공적 공중권은 비행기 지나다니는 곳이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봐요. 공적 공중권이란 일정 범위까지 공중권을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OX? X. 이거는 공적 공중권이 아니죠. 그럼 뭐요? 사적 공중권 이렇게 바뀌었지. 공적 공중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답이 몇 번이요? 3번이지 뭐. 3번. 자, 5번을 가봐요. 지하 공간의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뭐의 대상이 된다? 강호권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번. 여러분들 토지 소유권이 신성 불가침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가 있는데 절대적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게 절대적 권리. 그런데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다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거든. 그럼 토지 소유권은 상대적인 권리입니까? 절대적인 권리입니까? 상대적인 권리지. 거기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는 상대적 권리다. 이 말은 토지 소유권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다, 상대적인 권리다. 상대적인 권리라는 소리. 상대적. 2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거층 건물이 증대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하지 않고 있다. 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일본인 토지 소유권에 이렇게 정당한 이익 범위를 여기까지 잡은다면 이 정당한 이익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되고 지하 부분을 활용하니까 도대체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 판단은 어디서 해준다? 법원에서 해준다. 법원에서. 이해됩니까? 법원에서 판결로. 이게 민법 103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민법 103조가 불확정성 조항이거든. 민법 103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사이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죠? 그럼 민법 103조에 반사이질서 법률행위 무엇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103조가 매우 추상적인 말하고 반사이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도대체 반사이질서 법률행위가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반사이질서 법률행위 103조 위반 무효다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우리 민법 212조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토지 상황에 미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범위가 도대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추상적이니까. 민법 103조처럼.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 민법 103조도 반사이질서 법률행위는 어디서 판단해요?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척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판결로서. 판례에서. 그거다가 똑같은 말. 자, 그러면 2번도 옳은 말이고 3번이 틀렸다는 거. 자,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한계심도를 말을 안 했거든. 한계심도가 이런 개념이에요. 한계심도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한계심도는. 자, 그러면 한계심도는 심도가요. 심자가 무슨 심자냐면 마음 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라 깊을심이에요, 깊을심. 깊은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깊은 바다 심해, 심해. 아주 심해. 아주 심해. 요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한다고. 요 심자가 깊을 심자야. 그럼 한계심도는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지하로 어디까지 이용합니까? 그게 한계심도예요. 얘는 법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고. 법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 한계심도는 지하 공간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한계심도가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한계심도가 나오면 기억할 것은 딱 두 가지야. 한계심도는 지하 공간하고 관련됩니다. 지하 공간하고. 한계심도가 이런 개념이에요. 이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지하로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이용하는가? 그러면 1번지 토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이 부분까지 이용한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용한다. 그럼 여기를 한계심도라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지 않더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부분이 한계심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계심도가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 해봐요. 지하철이. 그러면 한계심도를 침해하지 않았죠. 그럼 보상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지하철이 이 한계심도 안쪽으로 들어간다. 지하철이 이렇게 한계심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침해해버렸다고.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이용하는가? 그게 한계심도야. 그럼 한계심도를 안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그럼 보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계심도가 나오면 지하공간과 관련되고 지하공간 이용과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된 개념이라. 관련된 개념이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계심도가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올 거니까. 만약에 한계심도는 공중공간과 관련해 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액이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 설치로 일반적으로 토지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를 말하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러니까 한계심도는 공중공간, 지하공간, 지하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 답 몇 번이요? 5번. 5번. 오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내 땅에 지하수가 있다. 그럼 내 거란 소리야. 지하수는. 미채굴 강물은 내 게 아니고, 미채굴 강물은 내 땅 밑에 있다고도 내 게 아니고, 지하수는 내 거란 소리야.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 자, 13번의 답이 5번이라고 알려줘야지. 13번의 답이 5번이라고 알려줘야지.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하고 2번이 법률이 정하는 범하고 정당 범위가 바뀌었다고. 자, 1번은 이렇게 하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2번은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이 범위 내에서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데 1번 외우는 거야. 1번. 그럼 1번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1번은 민법 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어디에 미친다?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구분지상권 등은 지하공간 활용 방안이다. 틀렸죠.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은 이거는 지하하고 상관없죠.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지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지상권은 지하하고 관련이 있지. 에이. 자, 여기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 지하공간 일부에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공간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중공간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도 되고 관련이 있고 수평공간도 관련이 있고 지표면도 관련이 있고 지하공간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소리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앞에 있는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공간은 상관이 없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 민법은 토지의 범위를 입체적, 구체적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입체적은 맞아. 상하에 미친다니까. 구체적이라면 틀리죠. 추상적이지.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이라면 틀리고 추상적이란다.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는 소리야. 그래서 추상적이니까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해 준다는 소리예요. 어디까지다 이렇게. 자, 이제 14번부터 이제 토지의 분류입니다. 분산 분류. 14번 답 몇 번입니까? 14번의 답이 1번이에요. 14번의 답이 1번. 자, 14번의 답이 1번. 자, 봅시다. 1번. 자, 기억. 기억은 맹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니은 부지는 옳은말이죠? 자, 디귿 포락지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리을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소지 옳은말이죠? 소지 다른 말로 원지. 그러면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답이 몇 번? 1번. 자, 15번. 답 몇 번? 2번. 선생님 왜 2번이야? 그냥 2번이야 해. 그냥 2번 해. 2번 하자고. 이렇게. 자, 옳은 거. 1번. 후보지란 토지의 용도적 지역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내에서입니까? 상호간입니까? 상호간. 1번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15번에 1번은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15번에 1번은 이행지야, 이행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용도지역 상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행지라고 해야 돼. 자, 2번이 옳은 말이고. 자, 3번. 빈지란 활용실익은 없으나 틀렸죠? 빈지는 활용실익이 있으나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3번은 빈지하고 법지를 자리를 바꾸면 옳은 말인가? 자, 15번에 3번 가봐요. 자,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아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그러면 15번에 3번은 법지하고 빈지를 자리를 바꾸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예. 4번은 유휴지입니까? 휴한지입니까? 휴한지 또는 휴경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15번에 4번은 유휴지나 휴한지 아니 휴경지나 휴한지 이렇게 해야 되지. 유지가 아니라. 5번은 건부지입니까? 아니면 공지입니까? 공지. 그래서 답은 2번. 상업지가 주거지로 이행되고 있다. 그럼 상업지가 주거지라고 하고 있으면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 있다. 그럼 뭡니까? 이행지. 16번 답 몇 번? 5번. 자, 5번. 여러분, 유적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16번의 답이 5번이에요. 봐봐요. 잘 봐요. 16번의 답이 5번인데,
국어라는 지목이 있고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자, 그러면 유적지 지목 없습니다. 유적지하고 비슷한 말이 사적지가 있죠. 사적지가 지목이야. 유적지는 지목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사적지는 지목이지만 유적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어? 자, 여기 유적지 지목 아닙니다. 지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찰용지 지목 아닙니다. 사찰용지는 지목 아니에요. 종교용지가 지목이지. 자, 묘지하고 공동묘지 중에서 뭐가 지목이에요? 묘지가 지목이에요. 공동묘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양어장하고 양식장 중에서 뭐가 지목이에요? 양어장. 양식장은 지목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목 아닌 거 제가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목이 아닙니다. 지목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한테 배웠던 거 오늘 택지, 부지, 후보지, 임기 이런 거 지목이 아니에요. 지목이 아니라고. 지목은 공시버스한테 들었던 게 지목이라고. 제 입을서 통해서 든 것은, 제 입을 통해 들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목이 아니라고. 공시버스한테 들은 게 뭐요? 지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목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사한 말이요. 유적지하고 비슷한 말이 사적지가 있거든. 사적지가 지목이에요. 사찰용지하고 이제 구별하는 게 종교용지. 종교용지가 지목이에요. 종교용지. 원래는 사찰용지가 지목이었어요. 실제로. 사찰용지가 지목이었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용지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종교용지를 바꾼 거예요. 공동묘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묘지. 예? 양어장이 아니라 뭐예요? 양식장. 아니야,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 이게 지목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지목이야, 지목. 이렇게. 그 다음에 국어 지목이에요. 제방도 지목입니다. 이렇게. 유지도 지목이죠? 유원지도 지목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목이에요, 지목. 자, 그러면 16번에서 답이 몇 번이요? 5번. 저수지는 지목 아닙니다. 저수지는 어디에 속해요? 유지. 저수지는 유지라고, 유지. 유지는 기름종이가 아니라,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거. 그게 유지야. 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지. 저수지가 유지에 속해. 자, 이제 17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이제 17번 답 몇 번? 3번. 자, 그러면 1번부터 틀렸으니까 봅시다고요. 자, 1번은 다가구 주택 아니죠. 1번을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이제 1번은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이 또 틀려요. 왜 틀리냐면, 다중주택이 되려면 330이 아니라 660이어야 돼. 그러니까 17번에 1번 지문을 옳은말로 고치려면 다중주택이라고 하고, 거기 330을 뭘로? 660으로 고쳐야지. 그래서 옳은말이에요. 2번은 다중주택은 그 1번에서 말한 거고, 그러면 2번은 다중주택보다는 뭐요? 다가구 주택에 가깝죠. 3번이 답이에요. 아파트는 층수만 나오면 돼. 면적 필요 없이. 4번은 왜 틀렸어요? 자, 4번은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일개동의 바닥마치가 660 초과하고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자, 층수가 4계층 이하 주택 여기까지 바로 옳은 말이야. 그런데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니까 구분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자, 5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1개동 바닥면 작기가 660 이하이고 맞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여기까지 오는 말이야. 단독주택이 틀렸다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7번을 통해서 우리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어. 공동주택. 그럼 이제 공동주택의 아연색이잖아요. 아파트, 연립, 아연세,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 구별하는 거. 연립하고 다세대 구별하는 것은 층수로 구별하는 겁니까? 바닥면적으로? 바닥면적으로.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다세대. 연립. 이러면 연립.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 이렇게. 그래서 초연 2세. 초연 2세. 이렇게.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여러분 앞으로 구분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구분소유권. 소유권 등기 가능. 단독주택은 구분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물론 기숙사는 제외야. 기숙사는 구분소유권 등기 안 되니까 제외.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18분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섭니다.